지역 호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배우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 배우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동산 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은 상황에 잡아놓는다 괜찮죠. 대표님은 또 상가 투자랑 이제 토지 투자 전문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일단 1부는 상가 투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대표님 출연하신 이후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거용 부동산 집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지금도 여전히 이제 계속 뭐 반등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하락세의 분위기인데 예. 지금 상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가 엄청 안 좋죠. 금리가 대단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가 시장에는 굉장한 악재였죠. 그죠? 주택 경기를 떠나서 금리 때문에 굉장한 악재였고, 또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영업 이게 일부가 임대료인 셈인데 그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줄었다 보니까 상가 투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쁘죠. 금리와 경기 둘 다 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 그렇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예. 그럼 이런 상황에 뭐 상가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비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역 호재가 있고 그 지역 호재로 인해서 좋아지는 입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입지에 대한 해당하는 상가들을 사놓으면 굉장히 괜찮죠. 뭐 이건 제 전공이 아니니까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금리가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아니면 많아봤자 두 번이고 거기서 예. 이제 멈추고 언제 떨어지느냐의 문제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2%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긴 안목으로 보자면 이럴 때 좀 똘똘한 상가를 하나 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근데 또 사실 저는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과 상가가 어떤 관련이 있죠? 이 말하면 또 악플 엄청 달릴 건데 악플 주로 이제 뭐 최저임금도 못 맞출 상가는 폐업해라. 그 최저임금도 못 주는 상가도 폐업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한 달 영업을 해서 김밥집이든 뭐 다른 소매점들 마찬가지인데 한 달에 한 250만 원 전후로 버는 업종들도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게들도.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팔고 인건비를 한 300, 400 쓰는 가게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인건비가 뭐 최근 한 5년 동안 꽤 올랐잖아요. 예, 그럼 이제 3, 400 나가는 인건비가 거기서 이제 한 5, 600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매출이 조금 늘긴 늘는다 하더라도 매출에 의해서 영업이익 느는 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크게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250, 300 왔다 갔다 수입되던 사람들이 200만 원 전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 가게 문 닫고 남의 가게 알바로 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버렸어요.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본부의 과도한 로얄티라든지 또는 임대인의 월세를 많이 받아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가게들은 월세 100만 원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월세를 떠나서 영업이익 자체가 안 나는 아주 작은데 인건비 따먹게 하는 업종들이 많은데 그런 업종들 자꾸 문 닫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꾸준히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나는 가게가 있고 200~300만 원 나는 가게가 있다. 그 인건비가 오르면 200~300만 원 파는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나는 가게다. 매출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130만 원, 편의점 기준으로 130만 원 파는 가게가 있고 한 250 파는 가게가 있다. 250 팔고 월세가 한 300만 원이면 그 돈으로 영업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130만 원 파는 가게 문을 닫는다고요. 최저임금 10,000원 이러면 그럼 250 파는 가게가 여기 130 매출의 일조가 녹아들죠. 지금 1매출 말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250 팔던 게 300이 되고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첫 책 낼 때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 될 것이다라고 썼는데 그 이후로는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가 오르면 상가에 다 안 좋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더 안 좋은 상권에 있는 상가는 인건비도 못 맞추게 되니까 거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의 수요는 어딘가로 갈 테니까 더 좋은 상권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자리들이 꼭 있죠. 거기가 이제 어떤 데입니까라고 이야기하자면 뭐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입지죠, 입지. 1입지, 주동선 이런 자리. 주동선. 예, 그러면 주동선 자리는 잘 되고 뭐 이등동선 자리 좀 안 됩니까? 예, 그럼요. 근데 전에 나오셔서 이제 또 주동선 얘기해 주셔서 저는 뭔지 알고 있지만 예. 또 이번 영상이 대표님을 처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주동선이 뭔지는 또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사실 대표님 만나면서 주동선이 뭔지 처음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에 상가가 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 동탄 1신도시입니다. 동탄. 예, 그럼 동탄 1신도시 상가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상가가 있죠. 이렇게 이만큼 상가 있고 에어사고 있는 배우 수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러 가서 보면 요 빨간 줄 꺼볼게요. 빨간 줄 한 줄짜리 요쪽도 전면지 상가들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 지금 긋고는 이쪽도 전면지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가 분양가가 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좀 더 좋은 자리가 한 5에서 10% 정도 면적이 같다면 더 비쌀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서 전면지가 정확한 뜻은 전면지가 이렇게 네모가 있을 때 큰 길가를 면을 두고 있는 자리 있죠. 큰 길가. 예, 아니 요는 안쪽 자리 이면 자리라고 네네, 하고요. 이면. 예. 그러면 아무래도 배우 수요 있는 아파트를 전면지로 두고 있는 이런 데들이 유리한데 그렇죠. 이 두 개 동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네, 완전히 너무 예, 다릅니다. 이 두 개 동선, 이 둘 다 비슷하게 영업이 잘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네.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 동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뭐 평당 25만 원 한다. 그럼 여기는 한 20만 원은 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비슷한 입지 같아 보이는데. 예, 그래서 둘 중에 분명히 잘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우리 로드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 편집도를 보자면 여기 완충녹지 써놨죠. 네. 완충녹지면 뭐 있겠어요? 나무 심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충녹지가 공원입니까?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완충녹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쪽은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와 아파트 네. 사이에 보행자 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열려 그죠? 있네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보면 배우 수요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네. 특히 이제 아파트 동선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쪽 출입구죠. 네. 여기는 보행자 동선 쪽이죠. 네. 요 세 개 아파트가 1,500세대고 여기 600 얼마고 네. 이쪽에가 1,400 얼마 되니까 네.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아마 구름다리 같은 육교일 겁니다. 요렇게 넘어와서 요렇게 해서 횡단보도 건너서 상가 이용하러 갈 거라고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 여기 또 아파트 출입구니까 요렇게 가는 수요가 많을 거예요. 네. 이 수요도 요렇게 와서 횡단보도 건너 요렇게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다음 요 아래쪽엔 배우 수요가 그렇죠. 여기에 또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쪽에 상가들이 있으니 굳이 뭐 여기 북쪽에 일부 세대만 올 텐데 상가 이용 특징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요쪽은 아파트 전면지라든지 보행자 출입구 쪽을 두고 있는 전면지라면 아까 여기는 완충독지였죠. 네. 로드뷰 한번 볼까요? 요런 상가들이 있는데 뭐 있어요? 담벼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권에 한 개 들어가는 업종들이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보행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간다고. 그러면 저 많이 다니는 쪽을, 저 주동선 쪽을 두 줄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상가를 사도 이쪽 거 사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에 GS 더 프레시라는 슈퍼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CU 자리가 네. 이 CU 자리가 일매출이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 한 220만 원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 어떻게 220 팔았느냐? 여기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다 하면 필요하면 편의점 이용하러 올 때 여기 왔다. 그럼 이 편의점 매출이 좋다는 것은 요 위에 건물들도 영업이 잘 된다. 맞죠? 그죠? 그랬는데 반면에 이제 요쪽 면에 있는 상가 편의점 하나 보자면 신세계 위드미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아, 네, 보이네요. 예, 파란색 여기 있는데 네. 이 자리가 장사가 잘 되려면 이 건물도 영업이 잘 되고 여기도 잘 돼야 되는데 이쪽은 담벼락 앞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권에 하나 들어가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든지 뭐 파리바게트 같은 소매점이라든지 용빈도 높은 업종들이 다 아파트 출입구 전면지 쪽으로 들어가지 같은 전면지라도 담벼락 쪽 전면지로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업종이 다 이쪽에 있고 또 이쪽이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이런 데가 장사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여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폐점을 해버렸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있는 그럼 수요는 절로 또 가게 되는.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은 문을 많이 닫았죠.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한 16년도에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자리가 열세하다. 네.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2등 동선 자리를 1등 동선 대비 뭐 매매가가 한 90% 금액이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상가 건물이 평당 얼마가 시세인데 5천이 시세인데 야 이거 4,500이 싸다. 아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땅은 그렇게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저기가 지금 저기보다 더 안 좋은 곳이긴 하지만 예.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가격이면 근데 여기 편의점이 일매출 130 팔았었거든요. 네네. 그럼 130만 원 팔면 영업이익이 300만 원밖에 안 나요. 한 달에. 네. 최저임금 그때 당시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네. 한 300, 350 그 정도니까 월세 얼마 받겠어요? 점주 하루에 한 10시간 근무하는 걸로 잡았을 때 이야기. 네. 그러면 월세 뭐 한 200 받으려나? 200 받으면 점주 150 남네? 안 되겠네요. 150만 원 받으려나? 근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쯤 했는데요? 한 8, 9억 했단 말이에요. 아까 CU자는 얼마인데 거기도 한 8, 9억 했어요. 분양가 두 개가 여기가 비슷했어요. 예, 한 평당 한 3,500 했고 12평이니까
3,500, 한 3,800점 했겠다, 여기는. 그러면 CU가 12평에 분양 면적을 24평 잡고 3,500, 3,800, 한 9억 좀 했겠다, 9억씩. 근데 여기는 그 전에 월세는 한 3, 400 사이였을 건데, 지금 매출이 올랐을까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주동선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분양가는 저기랑 저기 이거를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비슷한 가격이면 이걸 안 살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상가 분양시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자리를 해볼게요. 이쪽 자리는 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몇만 세대 동탄 신도시의 난광장 뭐 1층 코너 자리 이렇게 분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자리다. 여기 상가는 그럼 뭐라고 분양했느냐? 여기는 뭐 그러면 상권 끝자락에 뭐 아파트 담벼락 앞에 자리 이렇게 분양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코너에 뭐 어쩌고 이래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도보로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지역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 분양가를 뭐 100이라고 친다면 여기는 분양가 98, 95 이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 거죠. 아주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구도심으로 들어가면은 주동선 자리가 100이다. 그럼 2등 동선 자리는 한 90 정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신도시 여기 분양할 때는 더 적게 차이 나요.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이래 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3등 동선이 문을 닫고 반사 이익은 1등 동선이 이제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는 2등 동선이 1등 동선이랑 같은 입지에 있으니까 더 싸다고 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큰. 예. 같은 입지라기보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상가 투자하는 경우는 그럼 대출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가 투자 괜찮은 곳에 있는 것은 사도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대출 금리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꽤 괜찮은 지역의 상가를 하나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매매 나온 거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하고 갔는데 수익률이 한 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임대료가 더 이상 그 지금 시세보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겠다. 그런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4%니까 대출 이자가 5%잖아요. 그러니까 역레버리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그게 전제가 된다면 지금은 대출을 끼고 샀을 때 수익률이 좋지 않지만 한 박자 더 지난다면은 그러면 이제 실투자 대비 수익률이 좀 올라갈 거고 이제 실투자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갈 거고 거꾸로 말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또는 매도세하고 매수세 힘겨루기 싸움인데 지금은 매도세가 약간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매수세가 바라는 만큼 약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왜 그거밖에 안 내려오냐. 대출금리가 5%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4%가 그렇게 되느냐. 맞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를 하려는 분들은 야 시간 더 지나봐라. 금리가 대출금리가 다시 3%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리가 어쨌든 지금 아직은 고점까지 찍진 않았으니까 동결되고 인하되는 거 보고 상가 투자 사는 게 그거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때 가면은 여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매매가가 또. 매매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 아예 그런 논종에서 더 벗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판이 바뀌는 지역. 저는 그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죠. 라라브레드 좋아하시잖아요. 네, 강호동 대표님. 예. 아침에 저도 지금 강호동 대표랑 뭐 때문에 통화하고 왔는데, 라라브레드 강호동 대표 투자한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이런 물건을 제가 가르쳐 준 거면 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강호동 대표가 제 수강생이지만, 제가 뭐 강의 말고는 도움 드린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항 미디어시티 여기 있고, 그죠? 미디어시티. 여기를 그 옛날 스카이뷰로 볼까요? 여기에 이제 낡은 구주택가들이 이렇게 있죠. 구옥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 스카이뷰 보니까 여기에 뭐 업무시설이라든지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짓고 있죠. 지하철 여기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하철역 앞에 구옥들 많은 지역에 에어싸고 있는 배우 수요가 숫자가 확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출구가 이쪽에 있으니 이쪽에 있는 고밀도 개발한 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이분들이 낮에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밤 되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서 하겠어? 여기 삼겹살 있어요? 없거든. 맞죠? 여기 소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방송국.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소비를 하느냐? 지하철 출구 여기 있으니까 뭐 이 길이 좀 반듯하지가 않아요. 여기 요렇게 가려나? 예. 뭐 이런 쪽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쪽 길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요렇게 오면 요런 식으로 길을 가려나?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좋아질까요? 적어도 요 동선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북쪽으로 업무시설 배우가 많죠. 북서쪽으로. 네. 요쪽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쪽은 확실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네. 강호동 대표님이 산 건물이 요 어디 땅 있을 거예요. 땅을 사셨나요? 땅을 사서 지었어요. 예, 여긴가 그 됩니다. 그래서 요쪽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그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요 건물인데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보니까 2027년 7월이잖아요. 네. 지금 중국 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층은 임대 맞췄고 아래층은 아랍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걸 알고 있는데 요런 데는 이제 그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요런 걸 사서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지금 이런 데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되게 많아요. 서울시는 상가 투자를 사실 금액은 좀 들어갑니다만 이런 패턴으로 배우 수요가 확 늘어나는데 할까요? 되게 많죠. 그 옛날에 이제 박원순 그 시장님 계실 때는 그 도시 행정을 도시 재생 같은 걸 많이 했었죠. 도시 재생을 하면은 이제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가로등을 만든다든지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주거 환경을 좀 낙후된 주거 환경을 좋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전면 재개발 형태가 많고 특히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성은 좀 낮고 그래서 조합 결성도 잘 안 되고 결속력이 낮고 이런 데는 행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빨리 재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재밌는 게 생기냐면 그대로 요 지역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그 옛날 스카이뷰 좀 보자면 요런 동네가 이제 지하철역 앞에 되게 낙후된 주거 상권이었단 말이에요. 그 뒤쪽 주거 배우도 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반질반질한 동네는 아니었죠. 근데 이런 동네가 정비 사업을 해서 새 아파트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1,몇백 세대, 1,500세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 지역을 안 가봤거든요. 지역을 안 가봐가지고 장담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도로를 잘 모르겠어. 이 지적도로 봐서는. 여기 일산집 해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여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줘봐요. 이거 어떻게 가 일산집. 뭔가 큰 식당 같아요 느낌에. 들어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로드뷰도 없어요 여기가.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여기 이쪽 주거배우가 배우세도 확실하네요. 많죠. 그럼 뭔가 여기 사람들이 그 지하철 타러 온 동선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온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주어진 지적도로는. 근데 아마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가. 요렇게 지하철 타러 가게 생겼죠. 저기 로드뷰가 없나요? 예, 안 놉니다. 요렇게 동선 요렇게 하나 나올 것 같고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주거배우 동선이 요렇게 와서 요 사이 길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렇게 와서 이렇게 출구 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러면 요런 데 동선에서 좋아지는 데 나올까요? 예. 근데 서울시가 지금 신속 통합이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정비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를 계속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한 개 더 보여드려볼까요? 이런데.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요. 4월 14일 날 뉴스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를 1,900가구로 변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하월곡동 70-1번지 돼 있는데 하월곡동 70-1번지 정비 사업 하겠다는 요 동네거든요. 여기가 주거단지가 그렇게 반듯한 동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낙후된 데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 잘 안 되고 있는 데인데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1,900세대가 들어오겠대요. 근데 이 지역에 또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면 동북선 경전철이요. 여기에 북서울 꿈의숲역이 하나 생기고 이쪽으로 창문요고 여기 요쯤에 생깁니다. 이쪽에. 여기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미아 사거리 여기 하나 생기고. 예.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역세권 정비 사업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역출구를 가지고 배우 수요의 동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포스 휘트리스라는 상가 더 좋아질까요? 그죠? 월곡역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이 가깝죠. 그래서 일부 세대는 이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부 세대는 또 이렇게 간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미아 사거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미아 사거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4호선인 미아 사거리역과 기름역 사이의 중간이죠. 이런 데가 로드뷰로 보면 어쩌면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역과 역 정중앙 사거리 이런 데들은 상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전철 동북선 여기 개통하고 그 다음 노선이 여기 종암경찰서 오고 그 다음에 고려대역으로 하나 아마? 제기동 가는 건 맞는데 고려대를 갔다 가겠죠. 아무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인접한 주거 배우들이 일부는 이렇게 내려오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로드뷰로 갖다 대면 지금까지는 역과 역 정중앙의 사거리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가 상권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죠. 그죠? 여기 보면 서울 주니어 상담센터 됐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주니어
역세권 상담센터가 된단 말이에요. 출구가 요쯤은 납니다. 요쯤으로. 그러면 옆에 보니까 되게 낡은 데들 많죠. 이런 데들 중에서 이제 뭐 매매 나온 것들을 산다면 뒤쪽은 정비 사업이 될 거고 앞쪽 앞라인은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그 뒤쪽 주거 배후의 주동선이 될 것이고, 예, 요런 것들 하면 괜찮을까요? 예. 요런 데 자리는 지금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볼게요. 여기 상가는 제가 여기 경매 나온 게 있어서 가봤어요. 신협 건물인지 나종보 치과 자리인지. 여기는 일단 에워싸고 있는 주거 배후가 여기 2000세대가 있죠. 네. 그죠. 두산 아파트도 이쪽에 있고 이래서 여기는 주거 배후가 많아서 이미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미 좋은 데인데 더 좋아질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큰 건물 뒤쪽으로가 1900세대가 생기면 아까 이쪽 두 개 아파트 합친 만큼의 배후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좋아질까요? 예. 이런 데도 좋아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서울에서 상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의 어떤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배후 수요가 크게 올라가는 동네. 그전에는 빌라 단지여 가지고 동선이 흩어지는 데였는데 아파트를 만들면 출입문으로 동선이 만들어져요. 예, 그런 데 찾아보면 얘처럼 또 지하철 호재까지 있는데 이런 데 사놓고 기다린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동선이 뭔지도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혹시 수도권에서 여기 말고 또 여기 상권은 정말 좋아 보인다 앞으로 좀 그런 데가 있을까요? 뭐 경기 쪽으로 옮긴다. 서울은 사실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정비 사업하고 또 연계된 상가 투자로 했을 때 괜찮은 데가 어디 많습니까? 경기도 쪽도 많고요. 청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동네 중에서도 보면 도원역 뒤쪽에 이런 동네다. 여기 전도간 재개발 구역부터 해가지고 금송지구라든지 요 안에 정비 사업지가 무려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요 안에가 여기가.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가 노후도가 정말 심해요. 가서 보면. 그죠? 네. 이런 동네. 여기 근데 이런 집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요. 이웃 동네에서 이 집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 우리 집은 그래도 로드뷰가 나온다. 여기 보면 로드뷰도 안 나온 집. 길이 없어요. 로드뷰 자체도 없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 안쪽 집들은 여기도 집 많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로드뷰도 없는 집들도 있어요. 그냥 이런 집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로드뷰가 나와. 이는 죄송합니다. 이런 동네를 이제 싸그리 정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밑에 전도가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금송지구 재개발하고 있는데 요 두 개 합해서 한 5,000세대고요. 요쪽 다 해가 또 한 10,000세대 되거든요. 요쪽에 5,000세대 되고 요쪽도 아래쪽도 5,000세대. 그러면 이런 동네에서 지적 편집도 넣었을 때 이런 로타리 쪽 상업 쪽 좋아질까요? 예, 전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호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저 배우 수요가 늘어나고, 예, 그다음 배우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동선 될 만한 이제 잡으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은 경기에 잡아놓는다.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 잡아놓는다. 괜찮죠. 주동선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전 몇 번에 지금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주동선을 그 지역의 상권의 변화가 생긴 다음에 주동선 될 거. 그런 거 사면 좋죠. 그럼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시고 이제 상가 투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지금 시기에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요거 마지막 지금 요거 하나 드릴게요. 상가 투자해서. 예, 공부 안 한 배우자랑 답 사가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상가 투자는 가격이 그러니까 좋아지면 그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얼마 나오니까 매매가 얼마로 수익률 몇 %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래에 뭐 이런저런 호재가 있고 이래가지고 임대료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주동선이 되어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월세가 싸면 매매가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를 공부를 안 한 배우자를 데리고 가서 여보 이거 어때 이러잖아요. 되게 안 좋아 보이겠군요. 당연히.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자마를 잘 안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재 그 상황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지금 볼 때 좋은 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안 좋다니까.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했던 말인데 버스 정류소가 이쪽이고 나중에 지하철 개통한다. 지하철 출근 여기예요. 그럼 여기를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 버스 타는 쪽이 주동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눈이 거기 보이니까. 그럼 여기가 사고 싶어. 지하철이 개통하니까 이 지역이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된다. 여기 사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우정한 말이십니다만. 예. 그거는 어쨌든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어느 쪽이든 그쪽을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실수를 할 확률이. 그래서 이게 부부 사이가 좋은 집들이 투자를 잘 못해요. 아이고 꼬셔 죽겠어. 그거. 죄송합니다.